안녕하세요. 코드덱입니다. 오늘은 LLM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마스터 클래스의 9번째 주제, 프롬프트 체이닝과 분해로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복잡한 작업을 LLM에게 한 번에 요청하면 결과가 엉망이 되는 경험, 다들 있으시죠? 오늘 배울 기법들을 활용하면 복잡한 작업도 체계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입니다. 먼저 복잡한 태스크 분해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왜 필요한지 이해합니다. 그 다음 프롬프트 체이닝 전략과 게이트 기능, 중간 결과 전달 방법을 배웁니다. 컨텍스트 관리와 오류 전파 방지 기법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실제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실습을 진행합니다. 태스크 분해란 복잡한 작업을 작고 명확한 단계로 쪼개는 기법입니다. 마치 큰 프로젝트를 스프린트로 나누는 것처럼 LLM 작업도 단계별로 나누면 각 단계의 품질이 높아집니다. 핵심은 각 단계가 단 하나의 명확한 목표만 가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디버깅과 검증이 훨씬 쉬워집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느 단계에서 잘못됐는지 바로 알 수 있거든요. 태스크 분해가 왜 필요할까요? 예전에는 하나의 거대한 프롬프트에 모든 지시사항을 담았습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것도 해달라는 식이었죠. 결과는 예측할 수 없었고 어떤 때는 잘 되고 어떤 때는 엉뚱한 답변이 나왔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디버깅이 불가능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어느 부분에서 잘못됐는지 알 수가 없었죠. 태스크 분해를 사용하면 각 단계의 출력을 검증할 수 있고 문제가 생긴 지점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방식과 올바른 방식을 코드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나쁜 예시를 보면 하나의 프롬프트의 감정 분류, 키워드 추출, 개선 제안이라는 세 가지 작업을 모두 담았습니다. LLM은 이 중 어느 것에 집중해야 할지 혼란스러워합니다. 반면 올바른 방식에서는 스텝 1에서 감정 분류만, 스텝 2에서 키워드 추출만, 스텝 3에서 개선 제안만 담당합니다. 각 단계가 단 하나의 명확한 목표를 가지므로 LLM의 성능이 크게 향상됩니다. 태스크를 분해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지나치게 세밀하게 쪼개면 오히려 비효율적입니다. 첫 단어를 읽어줘, 두 번째 단어를 읽어줘 식으로 나누면 오버헤드만 커지죠. 적절한 크기로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험상 한 단계가 3개에서 5개 문장의 명확한 지시사항으로 표현될 수 있으면 적당합니다. 의미 있는 단위로 분할하되 너무 잘게 쪼개지 않는 균형이 필요합니다. 프롬프트 체이닝은 분해된 각 단계를 연결하여 실행하는 기법입니다. 이름 그대로 체인처럼 연결되는 거죠. 앞 단계의 출력이 뒷 단계의 입력이 됩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단계에서 감정을 분류하면 그 결과가 두 번째 단계의 입력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파이프라인처럼 구성하면 복잡한 작업도 체계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프롬프트 체이닝을 구현하는 프롬프트 체인 클래스를 살펴봅시다. 이 클래스는 스테프스 배열의 각 단계를 저장하고 리절츠 딕셔너리의 결과를 보관합니다. 애드 스테프 메서드로 단계를 추가하고 런 메서드로 전체 체인을 실행합니다. 런 메서드를 보면 컨텍스트 딕셔너리에 초기 입력을 담고 각 단계를 순차적으로 시행합니다. 각 단계의 결과는 컨텍스트에 추가되어 다음 단계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복잡한 체인도 깔끔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게이트 기능은 다음 단계로 진행할지 결정하는 중간 검문소 역할을 합니다. 모든 입력이 전체 체인을 거칠 필요는 없습니다.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체인을 중단하고 적절한 응답을 반환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어만 처리하는 서비스라면 첫 단계에서 영어 입력을 걸러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불필요한 연산을 방지하고 비용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게이트 기능을 구현한 코드입니다. Analyze with Gate 함수를 보면 스텝 1에서 먼저 언어를 감지합니다. 한국어가 아니면 바로 에러를 반환하고 체인을 종료합니다. 한국어인 경우에만 스텝 2로 넘어가 감정 분석을 수행합니다. 여기서 중립적인 내용이면 또 일찍 종료합니다. 긍정이나 부정인 경우에만 스텝 3의 심층 분석으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게이트를 두면 불필요한 API 호출을 줄여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습니다. 체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각 단계 간의 데이터 전달입니다. 자유 형식의 텍스트보다는 구조화된 형식으로 전달하면 다음 단계에서 활용하기 훨씬 쉽습니다. JSON 형식을 활용하면 명확한 키값 구조로 데이터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다음 단계에서 필요한 값을 정확하게 참조할 수 있고 파싱 오류도 줄일 수 있습니다. 중간 결과를 구조화하는 예제입니다. 스텝 1의 출력을 보면 센터먼트의 부정, 컨퍼던스의 0.85, 키워즈의 배송, 지연, 불만이 담겨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스텝 2 프롬프트에서 F스트링으로 참조합니다. 감정은 스텝 1 아웃풋의 센터먼트, 신뢰도는 컨퍼던스, 키워드는 조인으로 연결합니다. 이렇게 구조화된 데이터를 사용하면 다음 단계에서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체인이 길어지면 컨텍스트가 너무 커질 수 있습니다. LLM에는 토큰 제한이 있고 토큰이 많아지면 비용도 증가합니다. 따라서 각 단계에 필요한 정보만 선별하여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0개의 이전 단계 결과가 있더라도 현재 단계에서 필요한 건 2~3개뿐일 수 있습니다. 컨텍스트 관리를 잘하면 토큰 비용을 절감하고 LLM의 집중도도 높일 수 있습니다. 컨텍스트 매니저 클래스로 선택적 컨텍스트 전달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 클래스는 풀 컨텍스트의 모든 결과를 저장하지만 get 컨텍스트 포스테프 메서드에서 각 단계에 필요한 것만 반환합니다. required 딕셔너리를 보면 서머라이즈 단계는 텍스트만, 트랜슬레이트 단계는 서머리만, 포맷 단계는 트랜즈레이션과 스타일만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각 단계에 꼭 필요한 정보만 전달되어 불필요한 토큰 사용을 줄입니다. 체인에서 한 단계가 실패하면 전체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오류가 다음 단계로 전파되어 눈덩이처럼 커지는 거죠. 따라서 각 단계마다 오류를 처리하고 복구 로직을 구현해야 합니다. 폴백 로직을 준비하고 일시적 오류에는 제시도 메커니즘을 적용합니다. 이렇게 하면 일부 단계가 실패해도 전체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동작합니다. 오류 처리와 제시도를 구현한 세이프 스태프 데코레이터입니다. 이 함수는 최대 제시도 횟수를 인자로 받습니다. 내부의 래퍼 함수를 보면 포루프로 제시도를 수행합니다. 먼저 함수를 실행하고 밸러데이트 아웃풋으로 결과를 검증합니다. 유효하면 반환하고 유효하지 않으면 배류 에러를 발생시킵니다. 예외가 발생하면 마지막 시도인지 확인하고 마지막이면 에러를 반환합니다. 타임 슬리프에 의해 어템프트 승을 적용해서 지수 배고프를 구현했습니다. 첫 번째 제시도는 2초, 두 번째는 4초씩으로 대기 시간이 늘어납니다. LLM의 출력은 항상 예상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같은 프롬프트를 주어도 다른 형식으로 응답할 수 있죠. 따라서 각 단계의 출력을 검증하여 다음 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JSON 스키마로 구조를 검증하고 필수 필드가 있는지 확인하고 데이터 타입이 맞는지 체크합니다. 검증에 실패하면 재시도하거나 폴백 처리를 합니다. 제이슨 스키머 라이브러리를 사용한 출력 검증 예제입니다. 센터먼트 스키머를 정의했습니다. 타입은 어브젝트이고 프로퍼티즈의 센터먼트는 파저티브, 네거티브, 눈넬 중 하나여야 하고 컨퍼던스는 0에서 1 사이의 숫자여야 합니다. 리콰이어드로 두 필드 모두 필수임을 지정했습니다. 밸러데이트 센터먼트 아웃풋 함수에서 이 스키마로 출력을 검증합니다. 검증에 통과하면 true, 실패하면 false를 반환합니다. 이렇게 하면 LLM 출력이 예상된 형식과 일치하는지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실습으로 고객 피드백을 분석하는 멀티 스텝 파이프라인을 구축해봅시다. 데이터 수집부터 최종 보고서 생성까지 여러 단계로 구성합니다. 전처리, 감정 분류, 키워드 추출, 요약, 보고서 생성 순서로 진행합니다. 각 단계가 명확한 역할을 가지고 이전 단계의 결과를 활용합니다. 분석 파이프라인 구조를 코드로 살펴봅시다. 어널러시스 파이프라인 객체를 생성하고 애드 스태프로 5개 단계를 추가합니다.
프리프라세스는 텍스트 정리, 클래서파이는 감정 분류, 익스트랙트는 키워드 추출, 서머라이즈는 요약 생성, 리포트는 보고서 작성입니다. 그리고 애드 게이트로 클래서파이 단계에 게이트를 추가했습니다. 신뢰도가 0.7 미만이면 매뉴얼 리뷰로 폴백됩니다. 마지막으로 런 메서드에 고객 피드백을 전달하여 파이프라인을 실행합니다. 이렇게 체계적인 파이프라인을 구성하면 복잡한 분석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실습으로 문서 처리 체인을 구축합니다. 문서를 분석하고 요약하고 번역하는 세 단계로 구성됩니다. 각 단계의 결과가 다음 단계에 입력이 되어 최종적으로 영어 요약본이 생성됩니다. 이런 체인은 실무에서 많이 사용되는 패턴입니다. 문서 처리 체인 구현 코드입니다. 프롬프트 체인 객체를 생성하고 3개의 단계를 추가합니다. 스텝 1 스트럭처에서는 문서의 구조를 분석합니다. 섹션 목록과 각 섹션의 주제를 추출하죠. 인포트는 원본 문서입니다. 스텝 2 서머리에서는 앞서 분석한 스트럭처를 바탕으로 요약합니다. 스텝 3 트랜슬레이트에서는 요약을 영어로 번역합니다. 마지막으로 런 메서드에 문서를 전달하면 세 단계가 순차적으로 시행되고 최종 결과가 반환됩니다. 독립적인 단계는 병렬로 실행하여 처리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감정 분석과 키워드 추출은 서로 의존성이 없습니다. 이런 작업은 동시에 실행해도 결과에 영향이 없죠. 물론 다음 단계가 이전 결과에 의존한다면 순차 실행해야 합니다. 의존성을 분석하여 병렬화할 수 있는 부분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싱CO를 활용한 병렬 실행 코드입니다. 패럴렐 애널라이즈 함수는 에이싱로 선언되어 있습니다. 내부에서 3개의 태스크를 생성합니다. 센터먼트 태스크는 감정 분석, 키워드 태스크는 키워드 추출, 엔터티 태스크는 개체명 추출을 수행합니다. 이 세 작업은 서로 의존성이 없으므로 크리에이트 태스크로 동시에 시작합니다. 어싱CO 게더로 모든 결과를 수집하면 세 작업이 병렬로 완료됩니다. 이렇게 하면 순차 실행 대비 처리 시간이 크게 단축됩니다. 프롬프트 체이닝과 태스크 분해의 모범 사례를 정리합니다. 첫째, 하나의 단계는 하나의 명확한 목표만 가져야 합니다. 여러 작업을 한 단계에 넣지 마세요. 둘째, 구조화된 중간 결과를 사용하세요. JSON 형식이 권장됩니다. 셋째, 적절한 오류 처리와 제시도 로직을 구현하세요. 이 세 가지만 지켜도 훨씬 안정적인 파이프라인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합니다. 복잡한 LLM 작업은 단계별로 분해하면 품질과 안정성이 크게 향상됩니다. 프롬프트 체이닝으로 각 단계를 연결하고 게이트 기능으로 불필요한 처리를 방지합니다. 중간 결과는 구조화된 형식으로 전달하고 오류 처리와 검증으로 안정성을 확보합니다. 이 기법들을 활용하면 복잡한 작업도 체계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프롬프트 체이닝과 태스크 분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복잡한 작업을 작은 단계로 나누고 체인으로 연결하여 실행하면 LLM을 훨씬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기법들을 실무에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유용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기법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